야, 싸갈 그거 뭐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 욕이야? 근데 그거 어원이 있어. 나 무슨 명품 브랜드인 줄 알았잖아. 샤갈샤갈 거리길래. 아니, 여자친구가 그러길래. 아니, 여자친구가 그러길래 샤넬 사달라는 건가 뭐 이런. 그러니까 샤넬 내놔 뭐 이런 느낌. 깜짝 놀랐잖아요. 가봅시다. 110번 할게요. 잠시만요. 다 펴져 있지? 바나나 우유는 언제 생겼대? 아, 2층? 아이가 3층? 3층에 바나나 우유가 있어요? 네. 자판기에? 있어요. 오, 꽤나 열일하시네. 아니 지금 그 이것만 보시고 수업하시면 안 돼요? 뭔데요? 아니 아까 이거 홈런볼을 뽑았거든요. 어. 뽑았다? 샀는데 얘가 돈을 먹고 걸려서 안 나오는 거예요. 배혜진이랑 한 대 치고 흔들고 됐어요? 그래서? 안 됐어요? 결국 바나나 거기서. 우유랑 같이 뽑았어요. 아, 그래서 바나나 우유를 억지로 뽑았군요. 아니에요. 자, 가봅시다. 우리 보어 대절하고 있었는데 이거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 몇 가지 얘기해볼게. 주어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비동사류라고 부르는 동사들이 몇 개 있긴 해. 이런 동사 뒤에는 뭘 써야 되냐면 뒤에 목적어가 아니라 보어를 써야 되죠. 맞지? 이 비동사류의 동사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니? 이런 동사들이 4개 정도로 나눠지거든. 문법책을 보시면. 불러볼래? 비동사 하나 있겠고 또 무슨 동사들을 이런 동사. 그러니까 뒤에 동사 뒤에 보통 목적어가 오잖아. 근데 이런 동사는 좀 특이하게 보어가 온단 말이지. 첫 번째 비동사. 비동사는 다 알지? 두 번째 감각 동사들이 요 뒤에 보어를 오게 하는 동사야. 또 유지하거나 변화시켜주는 동사. 됐죠? 그래서 이런 동사들은 좀 외우고 있는 게 신상에 이롭습니다. 됐죠? 나한테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 농담이고요. 유지동사는 뭐 keep, stand, lie, stay, remain 정도 외워두시면 되고, 변화동사는 go, come, turn, for, get, become 정도 외워두시면 돼요. 됐죠? 이런 동사는 뒤에 보어를 쓸 수 있다고. 근데 우리가 배우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요 자리에 뭘 쓸 수 있다? 저번 시간에 요 자리에 투부정사 ing 쓰는 것까지 배웠어 우리가. 이 자리. 이번엔 이 자리에 대절이랑 WH절을 쓸 거야. 더 이상 설명 안 할게. 할까 그래도? 자, 이 대절과 WH절을 쓸 건데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이때 보어가 이때 절 쓰면 무조건 명사예요. 명사절이에요. 그래서 뭐뭐하는 것이다요. 것이다. 됐죠? 그래서 주어는 대절하는 것이다. 이것도 봐봐. 한 가지 미스컨셉션이 대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야. 됐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대절은 다 뭘까? 저기서 말하는 한 가지 잘못된 인식인 거야. 저기서 말하는 잘못된 인식이 뭔지를 대절로 설명. 됐죠? 그래서 보어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주어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문장도 마찬가지지만 이 한 가지 잘못된 인식이 있대 하면서 무슨 글쓰기에서 누구의 글쓰기? 이 물리학자들의 글쓰기에서 할 때 얘를 읽잖아. 얘를 읽을 때 실수하면 안 되는 게 뭐야? 저 주어를 끌고 와야 된다는 거야. 이 주어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번역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물리학자 끌고 가시면 안 돼요. 됐죠? 이렇게 우리 앞에서 뒤로 번역할 거잖아. 이 한 가지 잘못된 개념이야. 뭐에서? 글쓰기에서. 누구의 글쓰기? 물리적 과학자, 물리과학자들의 글쓰기에서. 할 때 여기 읽으실 때는 그 한 가지 잘못된 인식이 뭐냐면 하고 읽으셔야 돼. 제 말 이해됐죠?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그걸 이제 문법적으로 표현하면 보어는 누구에 대한 설명이다? 주어에 대한 설명이다. 이게 전부야. 얘 읽으실 때 주어를 끌고 와야 된다. 됐죠? 하나만 더. 대절과 WH절이 나온다 그랬는데 WH절 중에 세 마리는 뒷문장이 좀 어떻게 나와? 불완전하게. 불러볼래? Who, which, what. 세 마리. Who, which, what. 쓴 뒷문장 불완전. 가자. 물리학자들의 글쓰기에서의 잘못된 개념은 얘들아 이 정도는 뒤에서 앞으로 가도 돼. 그러니까 본인 편한 대로 하세요. 저는 앞에서 뒤로 읽는 걸 좀 좋아하는데 뭐 이 정도를 끊어 놓을 거면 그냥 뒤에서 앞으로 가도 편하면 그냥 편하게 가세요. 이 물리학자들의 글쓰기에서의 잘못된 인식이 뭐냐면 대절이래. 가볼까? 환경이 얘들아 이 to 왜 나왔고 이 to 왜 나왔는지 느껴져? 이 to 되면 전치사 to잖아. 삽입.
그들에게 보이는 거야. 하고 얘는 뭐야? appear to예요. appear to. 됐죠? 그럼 요거 하나만 정리해 놓을까? seem이라는 동사와 appear이라는 동사가 보이다라는 감각 동사야. seem, appear. 뭐뭐처럼 보이다. 됐죠? 이 뒤에 투부정사를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 쓴 개념이 됩니다. 얘네들 감각 동사니까 뒤에 보어 쓰죠. 이때 뭐뭐처럼 보이다예요. 그냥 약속해놨어요. 이거는 외워두시는 것도 좋아요. 뭐뭐처럼 보이다. 됐지? 근데 지금 이 자리에 공교롭게도 to them이라는 말이 삽입된 거야. 이 자리에. 이런 패턴인 겁니다. 조사줄게에서 조금 구문 분석 같은 거 잘 배워놔. 그래야 나중에 이제 해석할 때도 첫 문장 잡을 때도 그렇고 좀 유리하니까. 나중에 순서 삽입은 이걸 잘 하시는 분이 무조건 유리한 싸움이에요. 순서 삽입은. 한 문장을 정확히 얼마나 잘 해석하냐의 싸움이거든. 됐죠? 그래서 좀 감으로 처리하시는 분들이 빈칸을 잘 푸시고 한 문장 정확히 내신처럼 정확히 분석하는 애들이 순서 삽입을 잘 풀어. 어쨌든 다음 가보죠. 아 여기 정적인 실제예요. 이 에스테틱은 정적인 변하지 않는 이런 뜻이야. 아 내용 이해해볼까? 물리과학자들의 글쓰기에서 나오는 잘못된 인식이 뭐야? 환경이 그들에게는 뭐처럼 보인대? 정적인 실제처럼 보인대요. 근데 환경은 사실 막 변하는 거잖아. 근데 물리학자들은 안 변하는 거 연구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다음 가보죠. 됐어? 구조는 이해되죠? 이제 이런 데서 한번 끊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얘 대절 읽을 때 뭘 이어가시면 돼? 주어 이어오시면 돼요. 됐죠? 글쓰기에 있어서 엄청 큰 위험 중 하나는 대절이야. 됐죠? 그럼 지금부터 대절 나올 말들은 다 뭐야? 글쓰기의 위험 중 하나야. 가볼까요? 심지어 가장 단순한 선택. 리거딩은 그냥 분사 구문화 된 겁니다. 뭐뭐에 관하여. 얘 좀 따로 외워두시죠. 리거딩. 뭐뭐에 관하여. 혹시 조금 더 궁금하시면 얘와 같은 말이 이제 about이라는 전치사화 된 거예요. 뭐뭐에 대해서. 얘를 이제 concerning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concerning. 이렇게 써도 뭐뭐에 관해서예요. 됐지? 더 가도 되니? 뭐 이런 표현 많이 봤죠. in regard to. 뭐 다 같은 표현이. 뭐뭐에 관해서. with respect to. 너무 많나? 뭐뭐에 관해서. 다 뭐뭐의 측면에서, 뭐뭐에 관해서 다 같은 뜻이야. 좀 범주화시켜서 외워놓으면 편할까봐. 됐지? 가보자. 가장 단순한 선택지 뭐에 관해서? 이 월딩, 단어 선택이나 펑츄에이션이 이제 구두점이에요. 구두점. 마침표, 쉼표 이런 것들, 세미콜론 이런 것들을 펑츄에이션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가장 간단한 선택조차도 때때로요. prejudice가 원래 우리 선입견 알고 있죠. 그걸 동사로 쓴 거네. can prejudice, 선입견을 줄 수 있어요. 아, 너의 관객에게 너의 반대하는 선입견을 줄 수 있대요. 됐죠? 그러니까 글쓰기의 위험성 중 가장 큰 게 뭐야? 되게 단순한 단어 하나 잘못 선택하는 거, 구두점 하나 잘못 찍는 거 이런 것도 너한테 되게 안 좋은 선입견을 줄 수 있다고. 무슨 문장인지 알겠죠? 다음 문장 가죠. 포인트는 대절이래요. 끝. 구조 자체 쉽죠? 그래서 보어에서는 구조가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냥 포인트는 대절이래요. 자, 포인트는 뭐래요? 포스트 트루스 릴레이션십이라는 게 있어. 이게 주어다. 잘 정리해봐. 이 포스트 트루스 릴레이션십이 사실에 대해서 발생한대요. 됐죠? 뭐 할 때만 발생한대요. 우리가 seek to, 뭐뭐를 추구하다라는 뜻이죠. 뭘 추구해? assert가 뭐죠? 주장하다, 단언하다 이런 뜻이야. 무언가 더 중요한 무언가. 얘들아, something은 뒤에서 꾸민다. 뒤에 있는 것까지 같이 읽으셔야 돼. 우리가 더 중요한 무언가를,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무언가를 단언하는 건데 뭐보다? 진실 그 자체보다. 됐죠? 다시. 이 글에 따른 포스트 트루스 릴레이션십이 뭐야? 팩트에 대한 포스트 트루스 릴레이션십. 언제만 발생한대? 우리가 사실 그 자체보다 우리한테 더 중요한 무언가를 주장하려고 추구할 때만 발생한대. 괜찮아? 포스트 트루스 릴레이션십은 사실 그 자체보다
우리한테 뭔가 더 중요해. 팩트엔 관심 없어. 팩트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을 때만 발생한다고. 됐죠? 이런 문장이었어요. 이 지문은 포스트 트루스 릴레이션십인데 이것도 나중에 한번 할 거예요. 재밌는 지문입니다. 다음 가보죠. 이번에 WH절 보죠. 이번에는 왓절이 보어 자리에 떴네. 이런 것도 체크할 수 있겠죠. 아까는 대절이 떴고 지금은 왓절이 떴고. 하나 더 가보시면 내가 여기서 끊는 거 괜찮아? 제가 이런 행동 유발이나 사역 동사 패턴 보면 한번 끊어가죠. 뒤에 뭐가 있으니까? 덩어리가 두 개 있으니까. 목적어랑 보어. 목적어 보어 찾아봐. 찾았어? 보어 뭐야? 파스브리. 목적어 보어. 아유, 너무 어려운 거 시켰지. 중3도 하는 너무 어려운 거 시켰잖아. 기부도 보자. 기부는 뒤에 뭐 나와? 기부도 한번 끊어볼까? 목적어 두 개 나와, 그치? 간목, 직목. 찾아봐. 찾았어? 새로운 공화국에게, 이거 SB예요. 저 간목을 SB로 쓰죠. 활력과 희망을 줬어요. 이렇게 목적어. 그러니까 이런 동사가 나오면 뒤에 두 덩어리를 찾으려고 그냥 무의식이 작동해야 돼. make 나오면 목적어 뭐 찾는 무의식이 작동하듯. 됐죠? 이게 고등영어에서 패턴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 하셔야 됩니다. 가보죠. 이 글의 주어는 시민의 직접 개입이야. 시민이 직접 개입하는 건 왓절이래. 가보자. 만드는 건데 뭐가 뭐 하도록? 시민혁명이 가능하도록 만든 거야. 시민이 개입한 게. 그리고 새로운 공화국에게 활력과 희망을 준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이게 바로 시민의 직접 개입이래. 됐죠? 시민의 직접 개입이 이만큼 큰 영향력을 가졌다. 이 정도의 의미네. 됐지? 끝! 다음! 넘어와. 됐죠? 114번. 이번에도 요 왓절에서 한번 끊어가시면 되겠고. 됐지? 가봅시다. 이 미적 가치와 미학적인 가치와 미학적 가치, 그리고 artistic beauty의 개념이요. 이 미적 아름다움의 개념은 중요한 고려사항이래요. 그리고 그것들은 왓절이 아니래요. motivate 하는 것이 아니래. 이 기록적 보존을 motivate 하는 게 아니래요. 첫 번째 예시로. 이해됐어? 오, 진짜? 이게 바로바로 이해된다고? 다시. 미학적 가치와 예술적 아름다움의 개념은 중요한 고려사항이야. 하지만 그것들이 이 기록 보존을 동기부여하는 건 아니라고요. 이 첫 예시에서. 처음부터. 혹시 아카이브 기록 보관소 써져 있는 거 느껴지죠? 아까도 했었고. 됐죠? 무슨 문장인지 이해돼? 오, 진짜? 잘했네. 미적인 아름다움은 중요한 고려사항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기록 보관을 바로 동기부여하는 건 아니라고. 미학적으로 아름답다고 바로 그냥 기록 보관해야지, 박물관에 보관해야지, 이건 아니라고요. 됐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라고. 됐죠? 다음 퀴즈 하나 풀고 가자. 놀랍게도 한 문장입니다. 제가 그냥 재밌어서 갖고 온 거예요. 자, 퀴즈. 밑줄 친 댐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해보시죠. 여기 obedient까지 한 문장이에요. 제가 한 문장 더 갖고 와서 두 개 연결시켜 본 거야. 잠깐 지우개 갔다 올게.
자, 가보죠. 일단 문장이 좀 길고 복잡해, 그치? 그냥 주어 동사를 잘 찾아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한 문장이 좀 긴 경우는 보통 and 나와서 문장 두 개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길겠지. 가보자. 필름 디렉터에 대한 얘기다. 너네한테 근데 좀 이거 이상하게 써져 있니? 필름이라고 써져 있죠? 네. 영화 감독에 대한 얘기예요. 영화 감독. 이 영화 감독은요, 현실을 적응하고 각색하는 게 아니래. 그럼 뭐냐면 나데이 법비, 그걸 더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데 사용한대요. 됐지? 자, 영화 감독이 뭐 하고 있어? 현실을 각색하지 않아. 현실을 사용해. 더 새로운 현실을 만들기 위해. 영화 감독 새로운 현실을 만들기 위해 현실을 사용하는 거네. 그래서 가장 특징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 과정의 측면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일까? 새로운 현실을 만드는 과정이겠죠. 이렇게 연결 지으면서 읽어야 된다고. 이 가장 중요한 측면은 대절이래. 됐죠? 그것 안에서 이 공간과 시간의 법칙들이, 근데 얘네들이 어떻죠? 요렇게 꾸미는 거야. 변하지도 않고 invariable, 변하지도 않고 inescapable, 달아날 수도 없어. 이 작품에서 with actuality, 사실과 함께, 실제와 함께. 여기까지가 주어. 뭐 끌고 올 거야? 시공간의 법칙 끌고 올 거야. 됐죠? 다시 대절. 이 과정의 가장 중요하고 특징적인 측면이 대절이다. 근데 이 대절이 이 시공간의 법칙들 있죠. 변하지도 않고 달아날 수도 없는 작품 속에서 실제로 이런 시공간의 법칙들이 obedient, 순종적이게 돼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영화 감독이 뭐 한다 그랬죠? 현실을 각색하고 바꾸진 않는다 그랬어. 대신 현실을 뭐 한다고? 사용한다고. 왜? 새로운 현실을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뭐야? 실제로 작품 속에서 달아날 수도 없고 바뀌지도 않는 시공간의 법칙들이 어떻게 돼? 순종하게 돼. 이 말의 의미는 새로운 현실을 만든다는 얘기죠. 시공간의 법칙조차 영화 속에 순종하게 된다고요. 왜? 새로운 현실을 영화 감독이 만드니까. 됐죠? 자, 그러면서 다음 문장이야. 요거 혹시 문장 구조 납득되니? 그러니까 영화는 조립하거든, 만들거든, 동사. 근데 동사 뒤에 갑자기 from them 뜨고 명사가 뜨죠? 이러면 얘가 삽입이고 얘가 목적어지. 됐어? 그러니까 영화는 그것들로부터 새로운 현실을 만드는 거야. 괜찮아? 형용사 나왔으니까 이 다음 말들이 다 얘를 꾸미는 거네. 어떤 현실? 그 자체에만 적절한 현실이에요. 됐죠? 그럼 영화는 뭐로부터 새로운 현실을 만들까? 현실, 즉 복수명사 찾아와야죠. 됨이니까. 시공간의 법칙들이에요. 시공간의 법칙들. 이 시공간의 법칙들이 다 뭐하고 있어? 이 영화 속에 순종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인셉션? 맞아요? 그런 거 보시면 시공간 같은 것들이 이제 영화 속에서 따로 놀죠. 막 영화 속에서는 막 과거에도 갔다가 미래도 갔다가 이렇게 시공간의 법칙들이 새로 만들어지잖아요. 순종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영화는 그런 시공간의 법칙들로부터 새로운 현실을 만들게 되는 거라고. 그 영화에만 딱 적절한 그 새로운 현실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긴 문장도 출연할 수 있어요. 됐죠? 지문 속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사실 이 문장 봤을 때 사람들이 다 단체 멘붕 보긴 했는데 이 정도도 많이 나오는 문장 패턴이니까 알아두십시오. 자, 다음 가보죠. 수식어. 얘들아, 혹시 보어 이해 안 되신 분 없죠? 지울게. 우리 예진이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요? 너무 졸려요? 어디 갔다 왔어, 아침에 너? 병원 갔다 왔어? 병원 갔다 와서 졸리나? 병원은 몇 시에 갔어요? 10시쯤? 별로 졸리지도 않긴 해. 10시쯤. 10시. 자, 가보자. 자, 이번엔 수식어인데
얘들아 너네도 이제 고3이다 그치? 야 부담을 주고 싶진 않지만 하자. 해야 돼 진짜. 해야 돼. 해야 된다니까. 지금밖에 기회가 없어. 진짜야. 6월 이후부터는 알잖아. 너네 원서 쓰고 이러면 또 정신 못 차려요. 그거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 친구 막 어디 쓴다 뭐 맨날 막 면접 어디 본다 막 이런 정신이 없다니까? 그치? 그럼 이제 막 6월부터는 그냥 수련과 명상의 시간이야. 흔들리지 않는 시간. 그치? 옆에 이제 파도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너도 이제 막 잘 알아보고 이러는데 집중을 많이 해야 되잖아. 그리고 6월부터는 또 탐구에 들어가야 되거든. 그럼 또 빡세져요. 국영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 물론 할 사람은 다 하긴 하지만. 그치. 가보자. 내가 진짜 열심히. 그래요? 저는 일단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안 하는 게 잘 이해는 안 되거든. 열심히 이해는 잘 안 되긴 하는데 열심히 하자고 말도 못 하겠어. 그치? 그건 자기가 하는 거니까. 본인 기준에 맞춰 하는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긴 하는데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해야지. 저도 열심히 할게요. 자, 가보자. 유닛 5는 수식어예요, 수식어. 그럼 이렇게 나올 거야. 수식어 중에서도 이제 9 정도만 먼저 보자. 9. 됐죠? 일단 형용사 먼저 볼게. 수식어는 2개야, 영어에서. 뭐랑 뭐? 형용사랑 부사 2개야. 형용사는 누구 꾸며? 명사를 꾸며. 부사는? 그러니까 그치. 명사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부사가 꾸며. 명사는 형용사가 꾸미고. 자, 그럼 우리 형용사로 쓰이는 구부터 보자. 됐지? 그럼 무조건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 명사가 나오지. 요 자리에 투부정사나 ing나 그냥 쓸게. 너네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아서 pp 이런 자리 뜰 거야. 이런 자리에. 됐죠? 얘네 다 왜 나오는 거예요? 뭘 왜 나와? 명사를 설명하려고 나오지. 그치? 이 명사 뒤에 이런 놈들이 쓰이면 영어에서 준동산 이거 3개밖에 없어. 구개념은. 그러면 명사를 설명하려고 나온 거라. 됐지? 대신 얘네가 좀 길게 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끊어 가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됐죠? 우리가 지금까지 보던 투부정사 ing랑은 좀 달라. 우리가 지금까지 보던 건 얘네들이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 명사로 쓰인 경우죠. 근데 이렇게 선행사가 있고 뒤에 쓰면 꾸미는 거라고. 됐어? 해석 어떻게 하면 돼? 제가 제일 싫어하는 해석이긴 하지만 뭐 우리말로 굳이 이쁘게 번역하고 싶으면 뭐뭐 하는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지. 왜냐면 뒤에서 앞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뭐뭐 하는 명사 뒤에서 앞으로 와야 되잖아. 그냥 이 명사를 구체화시키면 돼. 명사인데 어떤 명사? 이렇게 넘어가면 된다고요. 한번 보여줄까? 이 to know가 왜 나왔어요? opportunity라는 주어를 꾸미려고 온 거야. 이게 끝이야. 맞아? 근데 또 잘못됐지. 절부터 나가요 거기는. 거기 왜 절부터 써져 있어? 미안해. 우리 투부정사부터 하자. 제가 또 어려워서. 유닛이 바뀌는데요. 그렇네. 유닛 6로 오세요. 왜 그렇게 돼 있지? 편집본을 안 보내가지고 그때 그게 이렇게까지 왔네? 오, 미안해. 유닛 6부터 하죠. 몇 쪽이에요? 68쪽이래요. 68쪽. 너네 교재가 좀 죄송. 죄송. 68번. 여기. 116. 그럼 너네 몇 번이야, 너네한테는? 194번. 와, 많이 넘어왔네. 투부정사부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제 의도가 뭐였냐면 이 투부정사가 어차피 대절이 줄어든 거거든. 축약된 거거든. 그래서 요 자리에 이제 대절을 먼저 가리키고 그 다음에 같은 자리에 투부정사가 오는 게 느껴지면 요 자리에 대절이 와도 투부정사가 와도 다 얘를 꾸미는 거구나를 이해시킬 수 있겠다 하고 교재를 바꿨는데 이걸 안 바꿨네.
요거부터 하죠. 근데 이게 좀 더 어려워요. 그래서 투부정사를 뒤로 빼놓은 이유는 투부정사가 좀 더 어려워서 빼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냥 합시다. 우리 이제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가볼게. 그러니까 이 투부정사가 왜 나왔다고? 요 명사 꾸미려고 나왔다고. 됐죠? 그러면 얘를 번역하시는데 됐지? 동사부터 찾아야죠. 동사 어디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 끊으시면 된다고. 됐죠? 별 얘기 안 할게. 요 정도가 끝이야. 근데 들어봐. 얘가 이제 이 명사에 따라서 종류가 좀 세 가지로 나눠져서 제가 챕터를 좀 나눠놨어. 그 챕터부터 설명하자. 일단 1번이 주어를 꾸미는 패턴이에요. 주어를 꾸미는 패턴. 2번이 목적어나 보어를 꾸미는 패턴이거든. 그래서 그것부터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 얘가 좀 이제 어려운 문장을 제가 많이 써놔가지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 자, 이해해봐. 이 명사를 꾸미는 요놈들이 등장을 할 거야. 이제부터. 됐죠? 이게 이제 형용사로 쓰이는 건 알겠지? 근데 이 명사가 상황에 따라서 주어일 수도 있지만 뭐일 수도 있어? 목적어나 보어일 수도 있고 하나 더 있죠. 명사 자리는. 영어에서 명사 자리는 4개예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안 펴줘. 오. 어쨌든 전치사 뒤에 그렇게 진심으로 놀라면 제가 좀 이상해지잖아. 또 뭐 있어요? 전치사 뒤에 있어요. 전치사 뒤에 명사 4개라고.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 뒤. 그러면 주어를 꾸민다고 가정해보자. 됐지? 그럼 패턴이 어떻게 나와야 돼? 주어 나왔지? 근데 이 주어를 꾸미는 투부정사 ing, pp 뭐 요런 식으로 등장할 수 있을 거야. 얘가 하고 싶은 말 다 쓰고 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이제? 동사가 나와야 돼. 이해돼요? 이러면 여기서 한번 끊어가면 된다. 됐죠? 여기서의 핵심은 이거다. 잘 봐. 얘네들 다 왜 나왔어? 주어를 설명하려고 나왔죠. 주어를 설명하려고 나왔죠. 근데 얘네가 끊고 여기서 끊었잖아. 근데 얘네는 왜 나왔어요? 할 때 똑같이 주어를 끌고 오셔야죠. 당연히. 근데 요 안에서 놓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뒤에서 앞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잖아. 주어를 설명하는 말로 이렇게 이어갈 거잖아. 얘를 해석할 때는 얘를 끌고 와야 된다고. 얘도 주어에 대한 설명이에요. 주어 끌고 오시죠.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봐봐. 기회인데 어떤 기회냐면 하고 넘어갈 거잖아. 알 기회야. 사람들을. 근데 뭐를 통해서? 노래나 춤이나 아니면 악기 연주를 통해서. 그런 기회는 해서 기회 끌고 오셔야 된다고. 됐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막 끊어 읽다 보면 자꾸 저 기회가 기억 속에서 사라지거든. 안 돼. 좀 빠르게 오셔서 여기까지 끊으신 다음에 기회를 끌고 그 기회는 선물이다. 모두에게. 이렇게 가셔야 돼. 또 어떤 모두? 이렇게 가셔야죠. 이해돼요? 이 잘 균형 잡힌 어린 아이들의 발달을 위해 일하는 모두에게 선물이래요.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그들이 언젠가 될. 이렇게 되면 좀 이해가 안 되나? 조금만 천천히 할까? 다시. 기회인데 어떤 기회? 사람들을 알 수 있는 기회야. 뭘 통해서? 노래나 춤 같은 좀 악기 연주 같은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을 알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는 모두에게 선물이래. 어떤 선물? 일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균형 잡힌 아이들의 발달을 위해서요. 근데 어딜로 발달이 되냐면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됐죠? 이런 사람에게는 선물이래요. 근데 이 시민들은 또 어떠냐면 그들이 언젠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민이래. 됐죠? 요 정도 문장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깨알같이 요것도 한번 해볼까? 옛날에 연습 한번 했던 건데 요 오브 왜 나왔어요? 제가 이거 이해해 놓으라 그랬다. 이거 뭐뭐 르인 거 알겠어? 오! 다른 분들 처음 듣는. 한 번 더 해야 되네? 얘들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자주 쓰는 동사를 develop이라는 동사를 명사로 바꾼 거야. 됐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develop이라는 동사 있죠. 동사. 얘는 원래 뭘 썼겠지? 뒤에 목적어를 썼겠지. A. 됐죠? 근데 A를 발달시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요 뒤에 into를 썼던 거예요. 원래. into B로. 그래서 A를 B로 발달시킨 거야. 됐죠? 근데 얘가 지금 development라는 명사로 바뀌어 있잖아. development라는 명사로 바뀌어도 뭐 한다 그랬어요? 이 뒤에 나오는 형태가 유지돼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A into B는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돼요. 됐지? 근데 동사 뒤에는 목적어를 쓸 수 있지만 명사 뒤에는 목적어를 못 쓴다니까? 그래서 이 명사랑 명사를 이으려고 뭘 쓴다고? 오브를 쓴다고요.
이런 오브는 제가 뭐뭐 를로 번역하는 게 맞다 그랬어요. 됐어? 그래서 A를 B로 발달을 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어린 아이들을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발달하기 위해 일하는 모두예요. 됐죠? 이런 뉘앙스가 들으셔야 돼요. 괜찮지? 그래서 여기 오브 같은 거 정확히 좀 번역해주고 여기 인투 같은 건 뭘로 연결해야 돼? 어린 아이들랑 이으면 안 되죠. 어린 아이들을 B로 발달시키는 거랑 이어야 돼요. 어린 아이들을 요 길로 발달시키는구나 이렇게 이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이런 말이 진짜 아다르고 어다른 거라 정확히 어떻게 붙어 있는지를 좀 이해하셔야 된다고. 이게 조사줄기의 목적이에요. 너가 조금 더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게끔. 됐죠? 다음 문장 가보죠. 요것도 해볼게. 주게 왜 저기가 있니? 많은 선생님들은 믿는데 대절을. 자, 대절 해봐. 가보자고. 이런 것들 좀 분석 연습 좀 해. 진짜 제발 복습하시면서 시간 좀 써서. 많은 선생님들이 믿는데 한번 끊는 거 괜찮지? 뭘 믿냐면 목적어입니다. 학생들이 주어예요. 이런 거 제가 표시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집에 가서 하세요. 됐지? 꾸미는 거네. ing가 갑자기 떴잖아. 그러면 이렇게 선행사가 있을 때는 ing가 꾸미는 거야. 그럼 동사부터 차잖아. 어디야? would organize. 여기까지야. 여기서 한번 끊어가시면 된다고요. 됐지? 그럼 학생들인데 어떤 학생들 넘어가시면 되죠? 단지 참여하는 학생들, 활동에. 그리고 물체를 조작해보는 학생들이에요. 그냥 ing 병렬입니다. 됐죠? 이런 활동에 참여해보고 물체를 조작해보는 학생들이야. 이 학생들이 뭐 할 거래요? organize, 정리하고 조직할 거래? 됐죠? 근데 뒤에 형태 봤더니 목적어 나왔는데 뒤에 뭐 나와 또? 투부정사 나오지. 그럼 얘 뭘로 쓴 거야? 행동유발. 이해됐어? 그러면 목적어가 보어 되도록 조직하는 거야. 됐죠? 근데 뒤에 and 나왔으니까 병렬 한번 이루어질 거고 뒤에 또 어떻게 된 거야 봤더니 목적어 보어가 한번 더 나왔네. 지금 제 말 이해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너가 문장 구조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조사들이 알맞게 붙죠. 됐지? 자, 그럼 선생님들이 뭐라 믿었는지 다시 한번 보자. 활동에 참여하고 물체를 조작해보는 그런 학생들은 알아서 조직을 잘 할 거래요. 뭐가 뭐 하도록? 정보가 얻어지고 지식이 이해되도록. 뭘로 이해되는데? 개념 이해로. 이렇게 이해되도록 딱 조직할 거다 라고 많은 선생님들이 믿는데. 됐죠? 이 활동에 참여한 다음에 물체를 좀 조작해보면 자연스럽게 정보가 이해될 거라고 믿었대요. 많은 선생님들이. 됐죠? 그럼 당연히 무슨 말 나오겠니? 다음에는. 근데 그거 아니었어. 이렇게 나오겠지. 이것까지 예측 가능? 많은 선생님들은 활동에 단지 참여만 해보고 물체를 좀 조작만 해보면 정보가 이해될 거라고 믿었대. 됐죠? 당연히 그게 아니겠지라고 나오겠지. 됐어? 요런 뉘앙스까지 잡아가세요. 다음 별표 하나 쳐놔봐. 자, 주어 동사 찾아봐요. 찾으실 수 있으면 구조 분석도 해보세요. 됐어요? 주어 동사 찾아봐. 사람들이 주어. 동사 어디? 오! 잘하네? 너무 잘하네. emphasize 동사예요? 어떻게 알았죠? 얘 뒤에만 뭐가 있어? 목적어가 있지. 얘는 지금 PP죠? 왜? 목적어 없으니까. 됐죠? 얘는 ing니까 얘를 꾸미고 얘는 ing니까 얘를 꾸며요.
어떻게 된 건지 알겠지? presented도 pp니까 pp를 꾸미는 거죠. 이렇게 지금 3중 수식의 구조입니다. 됐지? 빨리 가보자.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제공받은 사람들이야. present가 제공하다라는 뜻이 있어. 동사로. 비유를 제공받은 사람들이야. 어떤 비유? 얘들아, compare가 무슨 뜻? 비교하는 이잖아. 근데 뒤에 A to B가 나오면 비교가 아니었어. 뭐였어? 비유하는 거였어. 요거 한 번만 정리 좀 해볼게. 얘가 또 비교냐 비유냐에 따라서 해석이 또 완전 바뀌는 면이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비교하다라고 쓰려면 A with B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compare A with B. A를 B와 비교하는 거죠. compare 다음에 A to B를 쓸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깨알같이 to에는 무슨 느낌? 부착. A를 B에 부착시키는 거야. A랑 B는 같단 얘기예요. 그래서 A를 B에 비유하는 거죠. 이거 같단 얘기잖아, 서로. 그래서 to의 느낌을 쓰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은유인데 어떤 은유? 범죄를 바이러스에 비유하는 은유야. 야, 범죄라는 건 바이러스와도 같아. 이런 은유를 제공받은 사람들이야. 근데 이 바이러스는 또 어떤 바이러스냐면 그들의 도시를 침략하는 바이러스예요. 됐죠? 어쨌든 이런 은유를 제공받은 그 사람들은 사람들 끌고 와야죠. 주어 끌고 와야 되니까 동사 해석할 땐. 아, 예방이랑 뿌리 원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 목적어 두 개 병렬이야. 얘도 목적어. 얘도 목적어, 얘도 목적어. 이렇게 된 거다. 예방과 뿌리 원인의 해결을 강조했다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가 있죠? 가난을 제거하거나 교육을 증진시키거나 이런 거. 뿌리 원인을 좀 해결하는 쪽에 집중했다고. 이런 비유를 제공받은 사람들은. 문장 괜찮아요? 다음 문장 가죠. 동사 찾아봐요. 좀 빠른가? 괜찮아? 찾아. 민서야, 찾아줘. 어디 있어? 오! 너무 잘 찾는데? 동사 기가 막히게 찾네? 왜 이거 다 잘하지? 잘하네. 진짜 감동이다. 와. 어. 이거는 저런 얘기가 나올 줄은 예상을 못 하고 있긴 했는데. 민서가 집에 일찍 가고 싶나 봐. 단어 시험 한 개 줄게요. 농담입니다. 자, 가보자. 가장 일반적인 실수 중 하나. 실수. 어떤 실수? 조직에 의해 만들어지는 실수야. 뭐 할 때? 그들이 고려할 때. 뭘 고려할 때? 소셜미디어로 실험하는 걸 고려할 때. 됐죠? 이렇게 해도 의미 정리되는 게 베스트라고. 근데 뭐 이렇게 의미가 정리가 안 되면 뒤에서 가야지 뭐 어떡해. 소셜미디어로 기업이 실험을 할 때 조직에 의해 그 기업에 의해 만들어지는 가장 일반적인 실수 중 하나는 이렇게 정리하고 와야지 뭐. 근데 다시 말하지만 앞에서 뒤로 가시면서 의미를 이해하는 법을 익히시라고요. 영어는 영어로 보여야 돼요. 됐죠? 어쨌든 대절이래. 그들이 뭐 한대요? 너무 많이 소셜미디어란 도구에 집중을 한대.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다 이거. 소셜미디어 도구와 플랫폼에 집중을 한대. 그리고 충분히 뭐 하진 않는데요? 사업적 목표에 집중하진 않는데요. 이 and 다음에 병렬 어떻게 된 건지 알겠죠? 요 on과 요 on이 병렬이에요. 너무 여기에만 집중하고 여기엔 집중 안 한다고요. 됐죠? 아, 그래서 소셜미디어 너무 집중하느라 사업적 목표에는 집중을 안 하게 된다. 됐죠? 저도 소셜미디어로 광고 좀 해볼까요? 여기 SNS 그러니까 인스타 같은 데다가 이렇게 성심솔매. 아, 진짜 인기 없겠다, 그지? 그래요? 뭐가 제일 효과적이라고? 쌤이 이제 릴스에 등장하시는. 아, 수업하는 거? 릴스에 등장해서 뭐라 그래요? 성심솔매로 오세요.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별표 하나 치자. 120번.
아, 너네한테 120번이 아니겠구나. 미안해요. 어쨌든 몇 번인지 모를 거기다 별표 하나 치자. 동사 한번 찾아볼래? 찾아져요. 그죠? 바로 찾아지지. 자, 일단 너무 길어서 이건 제가 좀 도와드릴게. 같이 한번 해보자. 나 봐봐. 이제 인간 달리기 뭐라고 번역하냐? 러너들이라고 할게요, 그냥. 인간 러너들의 연구가 있었어요. 이 연구가요, 도전했대. 얘가 동사. 어떤 관습적인 지혜에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발견을 했죠. 대절을. 자, 이제 대절이 중요한 거야. 딱 봐도 대절이 중요한 거 알겠죠? 자, 목적으로 대절 있으면 대절을 정리하시면 된다 그랬어. 가자. Ground Reaction Forces라는 게 주어야. GRF. 됐지? 이 GRF가요, 발에서. 그리고요, 충격. 얘도 주어네. 어쩔 수 없지. 주어가 두 개 나온 거지 뭐. 됐죠? 충격인데요. 얘 동사야, PP야? Transmitted. PP야. 왜요? 뒤에 up이라는 전치사 같이 있으니까. 그럼 다리 위로 전달되는 shock, 충격. 됐죠? 그리고 몸을 통해 전달되는 충격이에요. 뭐한 이후에? 땅과의 충격 이후에. 여기까지가 주어 두 개. 끝. 대절의 동사는 varied. 요겁니다. 됐죠? 잘 정리해보자. 다시. 발에 나오는 ground reaction forces. 이거 어떻게 번역되어 있었냐면 지면 반발력이라고 번역되어 있었어. 이해 못해도 되지 그냥. 땅 반응 힘이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그냥 땅 반응 힘과 내 다리를 통해 전달되는 충격, 그리고 몸을 통과해서 전달되는 그 충격, 땅을 딱 때린 이후에 이런 충격들이 어머나 varied little. 거의 변한대 안 변한대? 안 변한대. 이게 이 문장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근데 as 나왔으니까 한번 끊어. 뭐 할 때? as 뒤에 주어 동사 뭐 할 때? 이 달리 러너들이요. 뭐 할 때요? 이동할 때요. 이동하니까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알려줘야 되네. From A to B. 됐죠? 극도로 말랑말랑한 지형에서 극도로 딱딱한 표면으로 이동할 때 이 GRF와 몸의 충격은 안 변한대. 이게 하고 싶은 말이야. 되게 말랑말랑한 지형에서 딱딱한 지형으로 넘어갔잖아. 그래도 충격이 안 변한대. 그걸 연구가 밝혔대요. 됐어. 이 문장이 그래 주제였어요. 존나 어렵지. 됐지? 이 문장을 제대로 번역한 친구가 없었어. 왜냐면 이거 주어 두 개를 잡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 갑자기 이걸 PP로 잡는 것도 쉽진 않아요. 그리고 varied little을 동사로 보는 것도 쉽지 않아. 이 문장은 정확히 잘 분석해놓기. 진짜 집에 가셔서요,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요 문장 보고 필기 안 돼 있는 거, 끊을 게 안 돼 있는 거 보고 너가 끊어 읽으면서 해석할 줄 아셔야 된다고. 알겠지? 알겠지, 예진아? 다음 요거 해볼까요? 저도 여기 앉았을 때 엄청 졸려했었는데 여기 자리에 누가 있나 봐. 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졸린 거예요. 자, 가보자. UN 계획이 추정한대, 대절을. 자, 대절이 중요한 거고. 뭘 추정했는데? 이거 우리 했던 문장이고 기억나나, 근데? 기억나? 기억나잖아. 거짓말 하지 마. 이 이코시스템 서비스 지문 기억 안 나요? 진짜 안 나네? 나무 목재 자르는 것보다 그냥 관리하는 게 더 낫다는 기억나? 가보자. 경제적 이득이요. 뭐의 경제적 이득? 이코시스템 서비스의 경제적 이득. 얘 동사야, PP야. PP야. 한번 끊으시고 어디까지인지 확인. 어디까지예요? R까지. 여기까지 오셔야죠. 얘가 이제 이 서비스를 꾸미는 PP예요. 얘가 동사죠. 이코시스템 서비스의 경제적 이득이 3배 정도는 더 크대요. 헥타르당. 뭐보다? 시장적 이득보다. 이 문장이야. 근데 이 이코시스템 서비스가 뭐에 의해 제공되는 건지를 설명한 거야, 그냥. 열대 우림. 뭘 포함해서 기후 조절이나 물 정화나 침식 방지 같은 걸 포함해서 이 열대 우림에 의해 제공되는 이런 생태계 서비스들의 경제적 이득이 3배 정도 크다고요. 됐죠? 그냥 수식어들이 붙어서 조금 말이 풍부해지는 거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야, 얘네들의 경제적 이득이 얘보단 더 크다? 이거잖아. 그쵸? 정확히 번역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어 동사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정확히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다음 가볼게.
혹시 요거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Having no choice but to drink. 직독직해 가능해? Having no choice. 선택지가 없대. But to drink water. 물 마시는 것 밖에 좋다. 물 마시는 것 밖에. 됐죠? 요거 살짝 어휘 형광펜 한 번만 달아볼까? Having no choice but to drink. 얘는 뭐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구문으로 외워두는 것도 바람직해요. 됐지? 근데 조금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직독직해를 하시려면 얘가 뭐뭐 밖에라고 해석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벗의 세 가지 뜻을 좀 외워두고 가자. 벗은 자유롭게 쓰이니까. 벗은요,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however, 그러나로 쓰이죠. 이거는 뭐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 두 번째, 벗에는요 only의 느낌도 있어요. 그러나, 뭐뭐만, 뭐뭐 밖에 이런 뜻도 있어요. 세 번째, except의 느낌도 있어요. 뭐뭐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너네가 생각했을 때 그러나라고 번역이 안 되면 이 2번, 3번을 좀 쓸 줄 아셔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선택지가 없어. 이걸 제외하고는. 이때 3번 뜻으로 쓰인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자유롭게 해석하기 위해서 2번, 3번 뜻 알고 가기. 됐죠? 하나 더. 요거 왜 나왔어? contaminated. 물 꾸미러 나온 거죠? 이렇게 물 꾸미려고. 주어 다 썼다. 동사 어딨니? 오! 여기까지. 됐지? 오, 너무 잘 찾는데? 동사 여기. outrageous. 됐죠? 주어는 뭔데 이렇게 길어요? 건방지게? 뭔데 길어? 그러니까 주어가 두 개 나와서 그렇지 뭐. 1번, 2번 이렇게. 주어가 두 개니까 주어가 긴 거야 그냥. 됐죠? ing로 병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됐지? 그럼 가보자. 물을 마실 수밖에 없어. 어떤 물? 어떤 물? contaminate, 오염시키다는 뜻이니까 오염된 물이요. 높은 수준의 뭐 arsenic, 저건 몰라도 돼요. 비소란 뜻인데 몰라도 돼요. 높은 수준의 저런 arsenik 때문에 오염된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것. 아니면 강요되는 거죠. 뭐 하도록? 수동적으로 담배 냄새를 맡도록 강요되는 거. 어디에서? 레스토랑에서. 이런 것들은 사람들을 outrage, rage가 분노란 뜻이거든. 근데 outrage는 분노를 방출하는 거잖아. 분노케 한다는 얘기예요. 격분시키다는 뜻이야. 사람들을 격분하게 해요. 뭐보다요? 개인이 담배를 필지 말지를 개인적으로 선택하는 것보다. 내가 담배 필 거 선택하는 것보다는 억지로 마시는 게 훨씬 더 분노를 일으킨다고. 그래서 나는 피기 싫은데, 나는 마시기 싫은데 마시는 게 훨씬 더 나쁘다고요. 자, 다음. 이거 너무 가혹하니 근데 너네? 괜찮지? 진짜 내가 변명을 하자면 대절을 먼저 하고 싶어가지고 대절엔 쉬운 문장을 넣어놓고 투부정사는 좀 마지막에 하고 싶어서 투부정사는 좀 어려운 문장. 대절에선 좀 쉬워져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긴 문장만 일부러 이런 문장도 해야지. 뭐 어쩔 거야? 뭐? 해봐. 시간 드릴게. 아유, 어려워라. 사실 쓸데없는 말만 많이 써져 있죠?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찾으시면 됩니다.
됐지? 가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전치사구잖아, 그죠? 이것보다 더 많이. 그러면 그냥 부사구예요. 된 전치사 포함해가지고 가보죠. 어떤 다른 특징보다도 하고 뭐 어떤 다른 특징이 뭔지 설명해서 읽을 필요 실제로는 읽는데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도 되죠. 결국 하고 싶은 이거야. 관객의 양이. 근데 얘 뭐야? PP네? 이렇게 꾸미면 되겠다, 그죠? 이 aggregate 하면 모으다라니까 모아진 거야. as a mass. 덩어리로. 집단으로 모아진 관객의 양이 가장 중요한 수치래요. 누구한테는요? 브로드캐스터, 방송가들한테, 방송쟁이들한테는. 됐죠? 근데 이 방송쟁이들은 어떤 방송쟁이들인데? 추구하는 거죠. 뭘 추구하는 거죠? 음악 라디오를 만들기 위해 추구하는 거죠. 뭘 위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결과를 위해서요. 됐죠? 결론. 수익이 나기 위해서 음악 방송, 음악 라디오를 만드는 이런 방송쟁이들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한 거야? 관객의 양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됐지? 문장 이해하면 넘기는 거예요. 다음 문장 가보죠. 어디서 많이 본 문장 아니야? 와, 대박. 어디서 많이 봤지? 어디서 본 문장인데? 자, 가보자. 여기 주어. 이 온라인 아카이브, 아까 곰팡내 나는 영역이었던 그 지문입니다. 온라인 뉴스에 가장 출연하는 퀄리티 중 하나. 근데 여기 이 주어를 꾸미는 요 PP. 얘들아, 우리 지금 이거 배우고 있는 거야? 혹시 잃어버렸니? 주어를 설명하는 ing나 투부정사나 pp가 등장하는 패턴을 배우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동사가 뜨는 패턴. 됐죠? 이렇게 꾸미고 여기가 이제 동사라고요. 됐지? 이건 부분적으로는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여기 in part 이런 거 삽입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부분적으로 뭐 때문에 결정되죠? readily 쉽게 접근 가능한 온라인 아카이브의 깊이감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어쨌든 이런 온라인 뉴스에 가장 출연하는 특징 중 하나가 뭐였어? 뭐처럼 보였어? 가능성인 것처럼 보였죠. of ing니까 어떤 가능성 넘겨라 그랬다. 구체화. 어떤 가능성이냐면 뉴스 스토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뭐로써요? 중요한 결과로써요. 뭐의 결과? 더 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의 결과로서 이해하는 거죠. 뭐라기보다는 단명하고 연결되지 않은 미디어의 풍경들이라기보다는. 문장 괜찮아?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지문 같은 데서도 빨리 잘 넘어갔으면 더 좋았겠죠. 이해됐지? 다음 가보죠. 얘들아, 요거 한번 해볼래? 이게 조금 어렵긴 한데 할 수 있을 거야. 주어 동사만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주어 동사만 판단해 보세요. 구조적으로 이해되죠? 구조만 한번 볼까? 주어 다음에 이거 동사야. 이거 동사죠. told. 뒤에 목적어도 있고. 됐죠? 뒤에 쭉쭉 갔더니 번 나왔네. 번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주어 동사 나오겠다. 주어 나왔죠? 동사야 PP야? PP죠? 뒤에 투부정사 붙어도 PP라 그랬다. 그러면 동사 어디 있어요? 스파크가 동사예요. 이거 잡으셔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왜 나온 거? 이 워커들의 반응을 꾸미려고 나온 거죠. PP예요, PP. 자, 이런 것들이 좀 보여야 돼. 자, 좀 빨리 가고 있는 거긴 한데 우리 다 이해했을 거라 생각하고 빨리 가는 겁니다. 됐죠? 자, 이해해볼게. 한 팀이 나도 왜 이런지 모르겠어. 한 팀이 반복적인 이야기를 막 했거든. 뭐에 대해서? 이 쓰레기, 화재, 수거기에 대해서. 이건 결국 무언가냐면 동격. 어떤 무언가냐면 그 표면적으로는 on its face는 표면적이에요. 그냥 얼핏 보기에는 재미없어. 아니 뭐 쓰레기 수거기가 뭐가 그렇게 재밌어. 어쨌든 그 이야기를 막 했다고 반복적으로. 근데 그 노동자들의 반응은 근데 이 노동자들의 반응이 뭐 하도록 동기부여돼 있죠? 안전을 보존하도록 동기부여돼 있는, 미안해 이거 노동자들 꿈이네. 안전을 보호하도록 동기부여돼 있는 노동자들의 반응이야. 이 노동자들의 반응은 웃음을 유발했죠. 막 쓰레기 수거기래. 하하하하 쓰레기 수거기 이렇게 됐다고.
됐죠? 뭐 할 때요? 그 스토리가요 공유될 때요 여러 번 뭐에 의해서? 여러 당사자들에 의해서 이 작업실에서 됐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별로 안 웃겼는데 이 이야기가 이 사람들한테 되게 웃긴 얘기가 됐다고요. 자 여기까지 괜찮지? 다음 문장 한번 보죠. 얘도 별표 하나 쳐놔볼래? 우리 요거 했던 지문이긴 해. 주어 동사 찾아봐요. 됐나요? 동사 어디 있어요? 월. 오유. 너무 좋은데? 동사가 저 뒤에 있었죠? 주어가 몇 개야? 주어가 개 많죠. The dullness, 블라블라. 주어 1번. Their isolation, 주어 2번. Their clinging, 주어 3번. Lack of interest, 4번 해서 end로 마지막 병렬 끝. 됐죠? 이렇게 주어가 4개였던 패턴이에요. 이런 경우일 수도 있으니까 잘 판단하시고. 이 dullness를 꾸미는 요 found in scenario이 이렇게 PP로 꾸며주게 된 거죠. 주어를 꾸미는 이런 패턴 배우고 있었다. 됐죠? 단어 하나만 알고 가자. 여기는 with drawal의 형광펜 어휘. 자 알면 쓰지 말까 우리? 이거 무슨 뜻이지? 철회, 뒤로 끌다 이런 뜻이었어. 뒤로 끌다. 됐죠? 철회 말고 뭐라고? 철수 후퇴 다 좋아요. 철수 후퇴. 그게 같은 뜻 아닌가? 이 뭐라고? 인출. 돈을 인출하는 거. 돈을 이렇게 뒤로 끄는 거. 됐지? 하나 더. 뭐라고? 설명? 설명을 끌어냈으니까? 서랍은 그냥 드로월이에요. 위드 없습니다. 뭐 이 정도만 알아도 되는데 뭐 항복 이런 뜻도 있어요. 지금은 고립과 후퇴 정도로 하시면 되겠네요. 노인들 얘기니까 노인들 됐죠? 빠르게 가시면 19세기 후반에 이 노인에게서 발견되는 그런 아둔함 그리고 그들의 어떤 고립과 후퇴 그리고 과거의 기댐 그리고 세속적 사건에 관심이 부족한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특징적으로 표현되거든. 뭐의 증상으로? 노쇠함의 증상이라고 표현된대요. 이런 것들이 이제 노쇠함의 증상으로 표현이 되고 있대. 자 다음 문장 가보죠. 해봐. 주어 동사 너무 잘 찾아지지? 얘들아 요거는 그래 그냥 해보자. 아니다 설명하고 가자. 그래도 설명해야 되니까. 요 문장은 별로 안 돼가지고 빨리 설명할게. 여기다 할게. 두 번째. 친구들 일로 와봐. 지금 주어를 꾸밀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근데 어떻게 꾸밀 수도 있지?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여기 뭐 나와? 목적어나 아니면 보어도 나오죠. 가끔. 여기 보어 어쩔 때 나오는지 설명드렸음. 요 놈들이 명사로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 놈들을 꾸미는 뭐가 나올 수 있어 그러면? 투부정사, ing, pp. 제 말 이해됐어? 요 놈들은 왜 나온 거야? 당연히 요 목적어나 보어를 설명하려고 나온 거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가시면 돼 이때는? 여기서 한번 끊어서 가시면 돼요. 얘네까지 이으시고요. 됐지? 그래서 어떤 놈인데? 라고 설명하시면 돼. 가보자. 소셜 로봇은 독특한 사회적 존재를 가지고 있고 또 가지고 있는데 시각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형용사 나왔으니까 한번 끊어갈게. 이 시각적 특징이 그들의 능력에 대해서 되게 암시적인데 됐죠? 어떤 능력? 이렇게 끊어가시면 된다고. 투부정사.
괜찮아? 해봐. 됐죠? 되나요? 얘들아, suggest가 암시하다, 보여주다로 제가 좀 외워달라 그랬어. 제안하다 하지 마시고, 이거 제한적인 이러면 좀 곤란합니다. 그냥 보여주는 정도로 번역하시면 돼요. 암시적인 보여주는. 소셜 로봇은 독특한 사회적 존재야. 그리고 시각적 특징을 가졌어. 어떤 특징? 그들의 능력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대. 어떤 능력이냐면 좀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대. 예를 들어볼까? 눈이나 귀나 입이 있대요. 됐지? 그러니까 소셜 로봇은 좀 뭔가 상호작용을,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왜? 시각적인 특징이 있으니까. 왜? 눈과 귀와 입을 가졌으니까. 이 정도로 번역해 주시면 베스트. 괜찮? 좀 많이 남았네? 여기까지 하죠. 이렇게 여기까지 딱 멈춰 놓을게. 알겠지? 얘들아 2번까지 멈춰 놓을 테니까 요 번역 어떻게 하는지까지 이해하시고 이 뒤에는 계속 갈 거예요. 됐죠? 뒤에 좀 많이 남아가지고 더 하면 좀 힘들 것 같아서 요 정도로 멈출게. 요 정도로 멈추고 뒤에 거 해보죠. 알겠죠? 얘들아 오늘 문장들이 좀 길고 복잡한 문장들만 모아놔서 제가 좀 걱정은 됩니다만 우리 실력 증진을 위해서 요 정도 문장들이 좀 눈으로 처리되는 날이 오기를, 눈으로 쭉 읽고 쭉 처리되는 날이 오기를. 됐죠? 좀 문장 구조 분석 열심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좀 빨리빨리 PP인지 동사인지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게 어디서 끊는지. 됐죠? 단어 외우시고요. 단어 시험 보고 가자. 단어 시험 먼저 보실 분들은 먼저 보세요. 이것도 뽑아주세요. 네, 뽑아드릴게요. 유닛 6. 대절을 먼저 하는 게 맞았을 수도 있겠네. 대절을 먼저 할 걸 그랬나? 너무 갑자기 어려운 문장을 봐가지고.